탄산음료, 콜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종종 즐겨 먹는 편인데요. 제 주변에는 생각보다 물 대신 콜라를 마시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녀석도 정말 많이 마시죠.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52세 남성은 지난 수년간 하루에 약 4리터의 콜라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진료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꽤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물 대신 콜라만 마시면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시죠. 근데 나는 제로콜라만 마시는데 제로콜라는 그러면서 제로콜라 이야기도 해볼까 합니다. 요즘 의사도 먹지 않는 제로콜라 같은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정말 제로콜라가 몸에 안 좋은지, 무엇이 진짜인지 여러 연구 결과와 논문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고구마 머리 음식타운 대의관 미국 편이 새로 나왔다고? 정말 재밌어. 콜라는 처음부터 지금 같은 탄산음료는 아니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약국에서 피로를 풀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강장 음료처럼 판매됐는데요. 당시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콜라나무 열매와 코카의 추출물 등이 사용됐고 여기에 설탕과 향료, 탄산 등이 더해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콜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콜라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경례. 현대 콜라 성분을 보면 대부분은 물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물 대신 콜라만 마신다고 바로 탈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물과 함께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설탕입니다. 설탕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미 탄수화물을 안 먹는 끼니를 찾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밥 먹어도 탄수화물, 빵 먹어도 탄수화물, 면 먹어도 탄수화물, 간식 먹어도 탄수화물, 하루 종일 탄탄탄탄탄탄탄인데 목마르다고 콜라로 설탕까지 추가하는 겁니다. 물 대신 콜라까지 마시면서 상당한 양의 당류와 열량을 추가로 섭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탕 같은 탄수화물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밥빵면, 과일, 과자 같은 것들을 전혀 먹지 않는다면 오히려 설탕은 여러분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문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양보다 계속 추가하는 거죠. 이처럼 당류와 열량을 계속 과하게 섭취하면 살이 쪄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제2형의 당뇨병이나 심혈관, 대사질환 등 여러 질환의 위험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물 대신 콜라를 마셨던 미국 오하이오주의 50세 남성을 다시 볼까요? 이 남성은 수년 동안 하루에 약 4리터의 펩시콜라를 마셨는데 2년 넘게 혈액 속 칼륨이 정상보다 낮은 저칼륨 혈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 심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물질인데요. 이게 너무 부족해지면 몸에 힘이 빠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심장 박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남성에게도 전신 쇠약감과 피로, 근력 저하 등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의료진은 남성의 콜라 섭취량을 하루 4리터에서 2리터 정도로 줄이자 칼륨 수치는 개선되었습니다. 오, 그러면 매일 콜라 2리터만 마셔야겠다. 제발 까부지 마세요. 거기다 콜라를 물처럼 마시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또 있는데 바로 치아입니다. 치아에 있는 세균이 설탕의 당을 이용해 산을 만들어내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치아의 단단한 표면이 범랑질해서 무기질이 빠져나가면서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다 콜라 자체도 산성 음료라서 치아 범랑질을 침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탕을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바로 설탕이 없는 제로콜라입니다. 제로콜라에는 설탕 대신 아주 적은 양으로 강한 단맛을 내는 대체 감료를 넣습니다.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 같은 성분들이죠. 설탕을 수십 수백 배 적게 넣고도 비슷한 단맛을 낼 수 있어서 당류와 열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역시 제로콜라다. 난 콜라는 잘 못 마시겠어. 설탕 때문에 입안이 끈적끈적해서 개운하지도 않다고. 그런데 이 제로콜라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몸은 단맛을 느끼면 설탕이 들어왔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뭔 방귀 뀌는 소리야.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죠?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혈당과 인슐린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밥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이 포도당은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을 혈당이라고 합니다. 혈당. 이렇게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은 근육이나 열혈세포로 이동해 에너지로 사용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포도당이 놀이공원에 들어가려는 손님이라면 인슐린은 놀이공원 입구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원 같은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어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포도당이 세포로 이동하면서 혈당은 다시 적정한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제로콜라 논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로콜라에는 설탕이 없기 때문에 혈당을 올릴 포도당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 몸이 단맛만 느껴도 설탕을 먹었다고 착각해 인슐린을 먼저 분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인슐린만 분비되면 안 되는 거야?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인슐린이 이미 혈액 속에 있던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면서 혈당의 필요 이상으로 떨어지고 그 때문에 허기를 느껴 더 많이 먹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단맛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제로 음료를 먹고 인슐린이 분비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물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도 꽤나 있어 단맛만으로 인슐린이 크게 나온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들을 포함해 실제 사람들에게 제로 음료를 섭취시키고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제로콜라의 단맛이 설탕처럼 혈당을 직접 크게 상승시킨다는 말할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현재 연구들만으로는 제로콜라가 무조건 나쁘다, 아니야 괜찮아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미료의 종류나 섭취량, 연구기간, 사람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일반적인 섭취량의 대체 감미료나 제로 음료가 사람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만한 일관된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사도 절대 안 먹는 제로콜라 같은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보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의사가 말했는지, 어떤 연구인지,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다른 연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겁 안 먹고 제로콜라 엄청 마셔줄게. 수고. 까불지 마. 그렇다고 제로콜라가 안전하다고 물처럼 마셔서도 안 됩니다. 제로콜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인류가 확인하지 못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에 제발 적당량을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음식을 단순히 나쁘다, 좋다로 평가하기보다는 우리의 식습관을 보고 평소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침 음식 속 과학을 재미있게 알아보는 고구마머리TV 음식탐험대 2권 미국 편이 새로 나왔습니다. 맛있는 미국 음식을 따라가며 과학과 미국의 역사 문화까지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